네, 녹화가 잘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음수의 제곱근이고 오늘은 57페이지까지만 하고 끝내죠. 한 장만 딱 하고 내용은 별거 없고 새로운 기호와 용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의 제곱근인데 이 말은 제곱근은 배웠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중학교 책을 너무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곱근은 옛날에 배웠나? 배웠었어야 됐고요. 우리는 허수란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음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곱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교과서 왼쪽에 조그만 글씨 보시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제곱은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도 또 나올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수함수 같은 거 배울 때 나올 거예요. 자, 말이 길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x를 무엇이라고 한다?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가 정의예요. 이 식이 어떻게 보여요? x는 변수처럼 보이고 y는 상수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서 a를 왼쪽으로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애가 나오는데 이런 애를 말하는 세 글자 단어가 있죠. 뭐라 그러죠? 세 글자.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옛날에 배웠어야 되는데. 자, 어려운 말로. 자, 방정식 앞에 글자를 추가해.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단어를 더 추가해. 무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죠. 이 2차 방정식에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할 텐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2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물론 a가 0일 때는 하나가 존재할 텐데 복소수 범위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존재하고 중근을 두 개로 카운팅을 하면 무조건 두 개가 존재해요 라는 게 알려져 있다. 증명은 대학교 3학년 때 가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a가 0이면 또는 a가 플러스면 이 x값이 a가 0일 땐 하나, a가 0보다 클 땐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결론이 무엇이다? 제곱근을 결국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허수라는 것을 도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실은 그 교과서 앞에 좀 봅시다. 51페이지에 보시면 방정식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실수 어떤 값을 대입해봐도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싶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수학자들이 그걸 찾아냈고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표시했다? i라고 표시했습니다. i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i를 대입해 보자고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돼? 자, 쉽게 해볼까?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 뭐가 돼?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잖아요. i가 뭐라는 소리예요? 여기 대입해서 성립하잖아. x제곱 마이너스 1의 근이 i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i가 있어. 마이너스 i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제곱근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1이란 것의 제곱근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라는 소리예요. 두 개. 얘를 두 개를 쉽게 찾아낸 거죠. 사실 찾아냈다라는 표현이 약간 웃기기도 한데 왜? 정의한 거니까. 그리고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을 최대 두 개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세 개 내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개를 찾았는데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다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방금 i와 마이너스 i를 대입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켰던 것처럼 걔를 사용해서 이제 얘 제곱근을 찾는 거예요. a가 음수일 때.
그 교과서에 보면은 상당히 쉬운 예시로 설명이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56페이지 맨 위에 글 보겠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을 알아보자가 이제 학습 목표가 되는 거죠. 복소수가 두 개 있어요. 루트 3i와 마이너스 루트 3i. 자,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복소수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아이스 배웠잖아. 아, 왜 켤레야 이게? 얘기를 해봐. 왜 켤레야? 네, 아,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보여야 돼요? 0 플러스 루트 3i 0 마이너스 루트 3i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 0, 루트 3. 두 번째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 0, 마이너스 3으로 보여야 되고, 한 복소수 기준으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게 켤레. 반대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까 i랑 마이너스 i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켤레 복소수의 관계에 있고요. 사실상 2차 방정식의 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켤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 2차이기 때문에 해가 많으면 몇 개? 2개. 그게 켤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x제곱은 0. 그럼 x가 뭐야? 0이잖아. 얘를 0을 2개로 보면 0의 켤레가 0이겠죠. 응? 얘는 뭐야? 0은 0 플러스 0i잖아. 켤레를 해봐. 뭐가 돼? 0 빼기 0i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0이 되겠지. 얘조차 켤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그런 구조를 가진 두 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켤레가 사실 대학교 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쌍으로 나온다는 소리가 하나를 찾으면 나머지 하나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매우 편리하다는 소리죠. 3차가 되면은 근이 3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근의 개수가 대칭성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경우에는 뭐 2개는 켤레가 되고 하나는 뭐 너무 어려우니까 자, 몇 차? 2차만 하자. 자, 이 각각을 제곱을 해보자라는 소리죠. 그럼 뭐가 나와요? 3. 설마 루트 3 제곱하면 3 되는, 알죠? 자, i 제곱. i 제곱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자? 마이너스 1로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빼기 3이 나오고요. 아래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i 제곱 나오고요. 루트 3 앞에 마이너스의 또 전체 제곱이니까 또 3이 나오겠죠. 그럼 결론이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숫자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왔고요. 어떠한 숫자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일반적인 식으로 얘를 변수로 쓰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무엇이 된다? 루트 3i랑 마이너스 3i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 식을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얘는 2차 방정식 밖에 안 되잖아요. 해가 많으면 몇 개? 2개인데 서로 다른 2개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2개를 찾았잖아. 물론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우연히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 아무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요. 서로 다르네? 2개네? 근데 2차네? 다 찾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뭐 인수분해를 하던 그대 공식을 꼭 배워서 이 2개가 나온다, 뭐 또는 0이면 하나가 나온다라는 걸 보긴 할 겁니다. 아무튼 얘를 보니까 형태가 얘랑 똑같다는 소리죠. 우리는 과거에 a가 0이거나 플러스인 값에 대해서만 x의 값을 구했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가 붙어도 구할 수 있네? 무엇을 가지고? i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 제곱근을 어떻게 표시한다? 음수의 제곱근을 무슨 기호를 사용해서? i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나와 있죠?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루트 3i와 마이너스 루트 3i다. 2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2개가 있고 2개 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a가 0보다 클 때, 자, 교과서 설명을 다시 따라가서 루트 ai가 있고 루트 ai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냐? 맞죠? 얘를 제곱을 해보래요. 해봐. 제곱해봐.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 주어진 3을 일반적인 형태의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a라는 문자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제곱하면 보세요. 마이너스 a 되죠. 얘도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러면 너가 다를 텐데,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한 거겠죠? 얘를 변수로 바꿔서
x제곱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을 생각한다고 하면 각각의 루트 a 플러스 i랑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i를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아래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얘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항상 음수가 되는 거고 음수의 제곱근을 각각 i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별게 없는 거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마이너스 1을 표현해 준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설명에 나와 있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애가 주어져 있어요. x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2를 없애줘야 돼요. 2를 없애주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씌워야지. 맞아요? 오른쪽도 루트가 씌워지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플러스 부호만 가지내죠. 얘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도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전체를 제곱해도 같은 식이 성립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마이너스를 오른쪽에 넘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한꺼번에 풀어서 쓰면은 제곱과 루트가 한꺼번에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x는 마이너스 a에 루트를 씌워주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 두 개의 부호를 다 갖는 뭐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3이라고 했을 때 우리 x를 어떻게 구했어요? 3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였잖아요. 얘랑 똑같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껄끄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식을 잘 바꾸면 얘만 잘 바꿔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루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각각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나? 우리는 얘를 어떤 기호로 표현하기로 했다? i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 루트 a, i가 되는 겁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 두 개가 주어지고 얘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킴으로써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니까 저 음수의 제곱근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과거 했던 것처럼 쭉 한 다음에 무엇만 사용해서 너가 무엇이었다? i였다 라는 사실. 얘랑 뭐랑 똑같은 거예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걸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얘를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같은 결과가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박스 보겠습니다. 자,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왜 나오느냐?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돼서 루트 속에 a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a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양수랑 나누어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a가 루트 a 곱하기 i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루트 ai와 마이너스 루트 ai가 나온다. 당연히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도 쌍으로 나온다라는 소리죠.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하나만 나오겠죠. 0이 나올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음수니까 무조건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8번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해야 하라.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배울 게 자, 수학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과거에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한 게 뭐냐면 과거에 배웠던 제곱근의 개념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1학년 들어와서 배운 복소수의 개념을 합쳐서 표현해낸 것 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이 엄청 쉽다라는 거죠. 누구한테는 엄청 쉽고 누구한테 엄청 어렵지. 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정식을 생각한다? x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이러한 2차 방정식 하나를 생각하고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킨 x가 무엇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음수의 뭐가 돼? 제곱근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아까 그냥 했던 방식으로 x를 구하고 싶은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해주고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자고. 무엇만 잘 체크하자? 부호만 잘 체크하자.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빼버리면 되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3분의 2가 되겠지. 자, 오른쪽 건 실수가 되니까 3분의 루트 6이 되고요. 왼쪽 건 뭐가 돼요? i가 되겠지. i 뒤에다 써줘. 자, i를 왜 앞에다 안 써주고 뒤에다 써주냐 알겠죠? 왜? 우리가 원했던 기본적인 형태의 복소수 형태가 무엇이다?
A 더하기 B의 형태인데 A랑 B가 각각 실수가 되도록 하는 뭐 그런 것이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무엇이 된다? 제곱근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플러스 얘랑 마이너스 얘를 이 x 자리에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공식을 보자고요. 음수의 제곱근.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죠. a가 보다 3분의 2인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돼? 루트 3분의 2 i 해주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해주고 결론이 똑같지?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하시나 그냥 루트를 막 헤어 계산하시나 아마 내가 이 방법으로 먼저 푼 거는 나는 이 방식이 좀 익숙해서 그런 거겠죠. 내가 푼 방식은 뭐예요?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색깔로 칠한 이 방식은 뭐야? 그냥 어떻게 보면 공식만 외워서 거기에 대입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음수의 제곱근 박스 왼쪽에 간단히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서 두 개를 같이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 설명했습니다. 자, 해보죠. 그래도 자, i에다가 i를 계속 곱해 나갈 거예요. 네,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무엇이다?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에 i를 곱한 것을 보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i에 i를 한 번 더 곱한 걸로 봐도 되고 i 제곱을 각각 양변을 제곱을 한 번 더 한 걸로 봐도 되죠? 1이 됩니다. 그럼 다시 i를 한 번 곱했으니까 곱하면 i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 다음에 다시 i가 나타나죠? 그래서 주기가 4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 4. 4를 기준으로 해서 4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값들이 반복되는 거죠. 뭐 나중에 뭐 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 넓히기 오른쪽에 박스 보시면 i의 1제곱부터 i의 20제곱까지 다 더하라는 소리인데 다 계산해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단위를 4개씩 끊어서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에선 덧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4개를 다 더하면 0이 나오죠. 얼마나 좋습니까? 4개의 단위의 숫자를 묶어서 더하면 0이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답이 0이 되겠지. 이해되나? 자, 지수만 쓰면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해당하는 지수만 쓰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수 제곱을 한 애들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고요. 5부터 8까지 4개. 얘를 더해도 0. 다 0이 된다고. 근데 끝에 숫자가 20이잖아? 그럼 딱 4, 4, 4. 4 단위짜리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그러니까 0을 어떻게 해라? 0을 5번 더해라. 0이네? 그래서 0이 돼버립니다. 자, 활동 3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자, 규칙을 이용하여 자, 나중에 여러분들 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수열에서도 이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i의 20제곱까지 더라고 했는데 i의 뭐 2000제곱, i의 2만 제곱, i의 뭐 20만 제곱 다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왜? 주기 4로 나누면 되니까. 네, 그런 겁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복소수에서도 대소관계를 정할 수가 있을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보세요? 안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복소수에서 덧셈 뺄셈은 실수에서 덧셈 뺄셈 하는 거랑 똑같았었죠? 근데 실수에서 곱셈 나눗셈 하는 거랑 복소수에서 곱셈 나눗셈 하는 거랑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수에서는 대소관계가 성립하는데 복소수에서는 대소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는 뭐 알아두시면 뭐 나는 좋다고 하는데 아무튼 자 57페이지 맨 아래 따라서 허스탄이 i와 0 사이에서 실수에서 같은 대소관계를 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복소수에서는 실수와 같이 대소관계를 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위에 읽어보면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부등식
등식, 부등식 나온 거 있죠? 두 실수 A, B는 오른쪽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자, 실수라고 하면은 숫자 두 개가 있다고 하면 한쪽이 크거나 같거나 한쪽이 작아야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쓱쓱 지나가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고요. 자,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3분법. 3분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트리코토놈이라고 하는데 뭐 이해가 안 되죠? 자, 자, 이 세 개를 두 개로 줄여서 쓰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세 개의 내용을 두 개로 줄인 거랑 마찬가지죠. 얘는 사실 어디에서 기원하는 겁니까? 말이 좀 어렵지. 자, 실수는 0보다 크거나 몇이거나 0보다 작은 거죠. 무조건 실수는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실수자한테 무엇을 대입하면 A 빼기 B를 대입했다고 해봐요. 그럼 A 빼기 B도 실수겠죠. 실수에서 실수를 뺐으니까 실수일 텐데 그러면데도 크거나 여이거나 작아진다는 소리죠. 얘를 B를 오른쪽 넘긴 게 뭐예요? 이 식인 거예요. 자, 실수 전체를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나누면 실수를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죠. 네. 나중에 여러분들 경우의 순위 아니면 그래프의 개형 같은 걸 하니 이 전수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찾아가면서 개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할 건데 상당히 중요한 생각이다. 네.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크다, 같다, 작다가 나온 게 아니라 저 아이디어 수 전체를 세 개로 나눴다.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자, 아무튼 이게 성립한다고 하고 그 또한 실수에서 대수관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자, 1번 동그라미 뭐예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0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이해돼요? 2번 동그라미 0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실수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질들이 복소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가정하죠. 가정. 사실 이 가정이라는 단어는 그 뒷단원, 집합과 명제 단어를 가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최초에 가졌던 I라는 단위가 있었죠. 이 실수의 성질을 만족시킨다라고 하죠. 그러면 너는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I라고 하는 애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면 크거나 0이거나 작을 거예요. 이 가정을 하고 이 가정이 틀렸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제 가정의 모순이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이거는 뭐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 좀 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이 각각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논리 과정을 통해서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보이는 건데 자, I를 곱해요. 자, I를 곱합니다. 양쪽에. 뭔 소리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등호가 이 부등호 방향이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I 제곱 0 곱하기 I는 0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쓰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잖아요. 왜 말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I는 0보다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I를 양쪽에 곱해요. 이번에는 I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으니까 I를 양쪽에 곱하면 부동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I 제곱이 0보다 크다로 바뀌죠. 얘로 똑같이 바뀌어. 얘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도 틀린 거예요. 가운데 내 봅시다. I를 양쪽에 곱해요. I 제곱은 0이 나오는데 I 제곱을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얘도 안 됩니다. 그럼 뭔 소리야? I는 0보다 크지도 않고 0도 아니고 0보다 작지도 않다. 그러니까 크기 비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어요. 물론 복소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실수는 당연히 대소 비교를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인 것들은 크게 비교 안 되니까, i가 들어간 것들은 크게 비교가 잘 안 되니까 복소수 전체에서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i가 0보다 크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i가 i보다 크겠죠. 이상자수 양변에 i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2i 제곱, i 제곱이 되는데 0보다 크겠죠? 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안 된다. 좋아.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복소수 다 배웠고요. 58페이지 보면은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판별식은 이제 작년에 배웠었죠. 재작년인가? 그거는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오세요. 네, 그 정도 해야 이제 이 나머지 내용들을. 오늘 배웠던 음수의 제곱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배웠던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하겠다? 음수까지 확장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복소수까지 확장을 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루트 안에, 우리가 지금 예를 배운 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온다고요. 이거 기억나나? 이거 기억나? 이거? 자,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서? 기호 i를 사용해서 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2차 방식의 판별식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촬영 여기까지 하고